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사돌 이가탄에 숨겨진 해입니다. 이 약들은 정말 다 아시죠? 네, 잇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잇몸약을 이해하려면은 잇몸병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잇몸은 이제 우리 이 치아 밑에 있는 그 빨간 부분, 거기를 잇몸이라 그러잖아요. 요걸 학술용어로 치은 그럽니다. 잇몸하고 그 치아하고 뿌리 부분에서, 치아의 뿌리 부분에서 맞닿잖아요. 그거를 치주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염증이 생기면은 치은염, 영어로는 진지바이티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치주 조직. 예, 그러니까 치주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치아의 뿌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아의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래턱뼈인데요, 또는 위턱뼈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만을 가리켜서 치조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조골. 네, 그 치주 조직이 파괴되는 거죠. 네, 거기 염증이 생겨서 파괴되는 거를 치주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을 다 합치면은 치주질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잇몸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없어지고 또 치주 조직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가 빈 공간이 돼요. 그걸 갖다가 치주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잇몸에 병이 생기면은요, 이렇게 양치질을 할 때 이게 피가 나와요. 아프진 않은데, 뭐 물론 아플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피가 나와요. 그리고 이가 시려요. 예, 이가 시리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게 바람이 입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가 시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풍치라는 말이 그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면 이가 시리다. 그래서 이제 치주 질환을 풍치라고 하죠. 이게 심해지면은요, 이제 이 치아의 뿌리가 보이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농이 나와요. 네, 그 염증이 생기면서 농이 나오죠. 더 진행되면은요, 치아가 그냥 빠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아가 소실돼 버리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젊은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대개 이제 50대 이상의 장년, 그리고 노인일수록 이 치주 질환이 더 잘 생깁니다. 이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치태와 치석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치태와 치석. 치태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용어일 텐데요. 플라그입니다. 네, 플라그가 더 익숙하죠. 네, 플라그를 이제 치태라고 하고요. 치석이란 말은 또 많이 들어봤지만 영어로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터. 이게 이제 치석입니다. 치태는 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명하고 매끈한 막인데요.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세균하고 그 다음에 이 당질. 이 치아의 표면을 이빨의 표면을 갖다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사실 현미로 보면은 울퉁불퉁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매끈하죠. 네, 이게 이제 치태입니다. 그것이 뭉쳐가지고 세균은 안에 있고 바깥에 석회가 쌓이면서 뭉쳐서 이제는 이렇게 혀를 가지고 이렇게 이 치아를 갖다 이렇게 문질러 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돌도돌해요. 네, 특히 이제 치아의 안쪽은 이제 혀로 이렇게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돌도돌해요. 그거가 바로 치석인 거죠. 여기에도 또 똑같이 이제 세균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치아와 치태, 물론 이제 치아 전체에 생겨요. 전체에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이를 닦으면은 이의 이제 앞부분 또 뒷부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맞붙는 부분, 이런 데는 우리가 잘 닦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도 치태와 치석이 덜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기더라도 우리가 양치질로 인해서 그걸 갖다 잘 제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디가 남느냐 하면은 바로 그 치주, 그러니까 잇몸과 치아의 뿌리가 만나는 부분, 이럴 때 치태와 치석이 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치주 질환의 잇몸병의 원인은 바로 치태와 치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인사돌 또는 이가탄이라는 것은 어떤 약일까요? 네, 이제 잇몸약이라는 것은 뭐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그 잇몸약을 선전하면서 이런 이제 멘트를 하죠. 그 연예인이 어떤 멘트를 하냐면은 이를 꽉 잡아주는 느낌,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 보통 이제 그 상품 광고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광고는 없어요. 네,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요, 한 번도 끊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인사돌 이 같은 광고는요,
어떤 광고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없는데 이 광고는 정말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 두 가지 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잇몸약으로 거의 다 알죠. 두 가지 다 잇몸약이긴 한데요. 성분은 서로 다릅니다. 인사돌은 프랑스에서 제조가 됐습니다. 주 성분은요, 옥수수 불검화 정량 추출물이라고 합니다. 되게 말이 어렵죠. 사실 뭐 이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약품이요, 처음에는 약으로 프랑스에서 제조가 됐다가 효능이 입증 안 됨으로 해서 이제는 약으로 팔리질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으로 격화가 됐죠. 이가타는요, 일본에서 제조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약으로 제조가 됐는데요. 그 주성분은 라이소자임 염산염입니다. 이것도 참 말이 어렵죠. 그런데 약으로 제조됐는데요. 효능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다 보니까 판매가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계속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도 효능 효과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약품을 관장하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효능평가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치은염, 치주염. 네, 아까 치은염, 치주염 말씀드렸죠. 이 치은염, 치주염에 대한 치주 치료의 보조 치료제로서의 효능 효과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잇몸병의 치료약도 아니고 잇몸병의 예방약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세요? 네,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잇몸병을 치료하려면은 이제 치과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보조 치료제로 인사돌, 이가탄을 처방하느냐? 치과 선생님께서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조 치료제로 사용되지 않죠. 네, 그렇게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우리 국민들은 치료약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예방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요, 치료약, 예방약으로 이 인사돌, 이가탄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어떤 치료약이라 그러면 이제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계속 복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같아요? 뭐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인사돌 이가탄의 숨겨진 해는 뭘까요? 네, 기가 막히게도요, 잇몸병을 더 잘 걸리게 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잇몸병의 원인은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치태와 치석입니다. 근데 치태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그리고 양치질과 함께하는 치간칫솔, 그 다음에 치실이라고 있죠. 치실. 그리고 이래도 잘 안 돼요. 치태와 치석이 잘 제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치과 가시면은요, 치과 선생님께서 스케일링이라는 걸 합니다. 좀 더 강하게 하면 그걸 치주치료라고 해요. 이 방법만이 치태와 치석을 안 생기게 할 수 있고, 생기더라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잇몸약으로는요, 도저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잇몸약을 먹으니 치태와 치석이 안 생기겠지, 또는 잇몸병이 안 생기겠지,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약 먹기가 편하죠. 양치질 하기보다는, 치간 칫솔 사용하기보다는, 치질 사용하기보다는, 스케일링 하기보다는 약 먹기가 훨씬 편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편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믿다 보니까 잇몸약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양치질을 소홀히 합니다. 치간 칫솔을 안 합니다. 치실을 안 합니다. 치과 의사한테 안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잇몸병이 더 잘 생깁니다. 두 번째 숨겨진 해는요, 불필요한 비용, 시간, 노력의 낭비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되시냐면은 잇몸병의 치료와 예방을 염두에 두시면서 약을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야죠. 그리고 이걸 하루 3번 먹어요. 어떤 거는 식전, 다른 거는 식후에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을 먹으려니 시간을 챙겨야죠. 더 노력을 해야죠. 신경을 써야죠. 이게 전부 다 낭비인 거죠. 그래서요, 잇몸약보다는 칫솔질입니다.
이 칫솔질은요, 언제 하셔야 되냐면은 식사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한 후 바로 해야 됩니다. 3분 이내에. 그래서 칫솔질 할 때요, 치간 칫솔을 먼저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치간 칫솔, 치약, 칫솔을 갖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바로 가서 뭐 화장실 가서 하든지 바로 하는 거죠. 치실은요,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해도 충분하고요. 꼭 해야 될 게 치과 선생님한테 6개월에 한 번은 꼭 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치태와 치석이 더 잘생기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오느냐는 그 치과 선생님이 알아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제가 좀 잘생기는 편이라서. 약 먹기가 더 편하시죠? 그리고 잇몸약이 내 잇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잇몸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는요, 칫솔질, 치간 칫솔, 그리고 치과에서 행하는 치주치료, 즉 스케일링입니다.